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창원 해안선 인근으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죠. 특히 20, 30년 전 갈색 바닷물을 기억하는 분들께선 깨끗해진 연안 물빛에 놀라곤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관기관과 창원시,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축포를 터뜨리기는 이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창원시 전역의 하천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마산만에 무엇을 더하고 덜어내야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창원시 하수시설과 김태종 과장,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이성진 사무국장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 마산만과 연결된 창원 지역의 하천을 조사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보고회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창원시의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 3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가 있기까지 배경을 먼저 살펴볼 텐데 사무국장께서 해주실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마산만은 2000년부터 그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그 마산만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던 지역이고요. 이러한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2008년에 전국 최초로 연안오염 청양관리가 도입되어서 시행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오염되었던 마산만이 이제 보통 정도의 수질로 이렇게 돌아오는 한 10년 정도의 그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되는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해양신도시 인공섬 건설 이후에 마산만 수질이 좀 나빠지는 이런 경향들을 조금씩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이었죠. 2019년 10월에 허성무 창원시장께서 수영하는 뭐 마산만을 만들겠다는 이런 포부를 밝히시고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산만 수질이 이제 깨끗한 마산만이 되기 위한 그런 변화를 위한 깨끗한 마산만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의 핵심이 3대 전략, 뭐 10개 중점 과제, 45개 세부 과제,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육상 오염원을 차단하는 그 사업들의 그 사전 자료, 사전 조사 자료가 이 마산만 시민 모니터링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천의 오염원들을 조사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전국에서 뭐 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허 시장께서 수영을 또 직접 하셨어요. 예. 네, 많은 분들 뿌듯하면서 지켜보셨는데 그 19년도 당시 허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2023년까지 국도 시비 7,260억 원을 투입해서 마산만을 살리겠다. 굉장히 야심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좀 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단순히 지역 예산을 넘어서 국도 시비 모두 포함한다는 건 이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가 단순 지역 문제를 넘어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2023년까지 총 사업비 7,260억 원을 투입될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는 우리 시 14개 부서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는 1975년 가포 해수욕장 수영 금지 이후 45년 만인 지난 2020년 6월에 허성무 창원시장님께서 마산 도섬 인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수영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수영은 물론 물고기조차 살기 어려웠던 죽음의 바다가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해 우리 시의 꾸준한 노력과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수영할 수 있는 바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연안 해양 환경이 살아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 숨쉬는 주변의 환경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수도 정비 등 육상 오염 저감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가 담긴 만큼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 성과 소식이 들릴 때마다 뭐 도민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참 많이 기뻐하셨어요. 23년까지 사업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뭐 제가 말씀 전해드렸듯이 벌써 성과가 꽤 나왔거든요. 네.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올해 조금 유독 그렇게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잘피가 마산만 내만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과거에 이제 산업화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던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런 잘피가 해양보호 생물이거든요. 이런 잘피가 도섬 부근에서 발견되는 그런 기쁜 소식도 있었고요.
그와 함께 허성무 상원시장께서 도섬에서 수영을 하시고. 수영을 하시면서 네. 시민들하고 함께 이제 마산만을 꼭 살리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좀 기쁘게 다가왔었고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보안개벌 부근에서 기수갈구둥이라는 멸종 위기종이 또 발견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창원의 하천 모니터링 보고회 자체가 하천이 마산만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시는 분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시는 내섭, 동읍, 북면, 대산면 등 낙동강 수계를 제외한 모든 수계가 마산만과 진해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만 수질은 하천의 수질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하수 처리 시설 설치 전에는 세탁 호수 등 생활 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하천을 통해 마산만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개인 정화제를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1970, 80년도에 가포 해수욕장 수영 금지라든지 어패류 채취 금지, 대규모 적조 발생 등으로 마산만이 죽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하여 1993년 덕동 공공하수 처리 시설 처리장을 시작으로 2001년 진해, 2006년 창원 대산, 2008년 창원 북면, 2012년에 진해 동부, 2013년 진동면에 공공하수 처리장을 설치하여 생활하수와 분뇨를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정화해서 마산만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마산만의 수질은 과거와 비교하여 현저히 좋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잘피와 언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하수 처리 비율은 현재 한 80% 정도 됩니다만 도심 여건상 재개발 지구 등 하수도 미정비 지역이나 오죽으로 인하여 하천의 불명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간산악협의회와 협력해서 마산만 수질과 직결된 하천 유입 오염원에 대해서 차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참 오래전부터 마산만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하천 모니터링 역시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만큼 기대도 컸고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가장 화제가 됐던 보고서 내용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 하천 모니터링은 실제로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4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 모니터링 사업들은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천의 시작부터 말단까지 도보로 걸으면서 육안으로 관찰하고 지도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마산 YMCA, 마산 YWCA, 창원 YMCA, 창원 YWCA, 경남 생명의 숲, 마산 창원진흥 환경운동연합, 창원지속가능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실무자들이 4월부터 8월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오염원들을 찾아서 시작부터 하천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곳곳을 누비면서 조사를 했고요. 2018년에 한 323개 정도 되었던 오염원들이 이제 2019년에 362개였고 올해는 237개 정도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 한 125개 정도 오염원이 유입되던 지점들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창원천, 남천, 현장에서 보면 창원천, 남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개선되는 것들이 육안으로도 관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신이천이나 이런 부분들 현장에 나가 보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오수들이 차단돼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진 모습들을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은 시민단체 또 기관 창원시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도보를 걸으면서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참 이렇게 결과를 기대했던 만큼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과장께서도 상당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보고서 내용 듣고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먼저 모든 하천을 직접 관찰하여 주신 환경단체 활동가 여러분들과 모니터링 결과를 우리 시와 함께 공유하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지점은 CCTV 촬영을 하고 우수관에 오수관이
연결된 오적 구간은 즉시 정비하여 육상 오염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승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대비 올해는 오수 유입 지점이 125개소가 줄었습니다. 네. 특히 하남천은 마산만 민간 산악 협의회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당히 개선된 수지를 확인했습니다. 민과 간이 협력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관계자로서 재차 감사함을 느끼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한 두 분도 계시지만 뭐 거듭 전해드리곤 있지만 창원에 많은 분들이 힘을 써 주셨어요.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 이런 관계자들의 일부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산만은 많이 알려진 대로 절반 정도의 바다가 이제 매입으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절반 정도의 바다가 사라졌으니까 네. 이제 이 바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 정화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연 정화 능력은 그만큼 현저하게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작은 오염원에도 이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하천에 들어오는 오염원들은 굉장히 많이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올해 기록적인 장마가 지나갔었는데 이런 장마철이나 이럴 때 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비점 오염원의 관리는 아주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오염원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조금 안심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지에 관심이 가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비점 오염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비점 오염원들 중에서도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그 베란다에 보면 우수관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우수관은 보통 빗물관입니다. 이 빗물관을 통해서 보통은 이게 하천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에 세탁기의 이제 오수 배관을 거기다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자신도 이게 이제 하천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걸 모르시는 네, 경우도 저도 굉장히 처음 많고요. 알았습니다.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세탁 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런 오염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하천과 바다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좀 시급하게 강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에 다른 구역은 조사가 가능했는데 복개구역이라고 해서 하천이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이런 복개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육안으로 관찰을 하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단 지역, 그냥 끝나는 지역, 복개가 끝나는 지점에서 살펴보면 네. 굉장히 많은 오염원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의 그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세탁 오수 문제는 세탁기를 우수관 있는 베란다에 놓지 않게끔 이게 아파트 단위 홍보가 좀 이루어지면 대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창원시에 반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만약 반영이 된다면 세탁호수의 오수관 유입 차단에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세탁 오수 관계는 방금 사무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시는데 세탁 오수의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이전 준공된 대부분의 아파트는 세탁기를 세대주 편의에 따라서 앞뒤 베란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설치 가능한 건축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수관만 설치되어 있는 네.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탁호수가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입되고 결국 마산만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세대는 자발적으로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뒷베란다에 세탁기를 옮겨야 하는데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세대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네. 따라서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홍보의 시책 반영은 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진다면 마산만 수질 개선과 아울러 세탁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도 굳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의 건전한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몰랐네 하시는 분들 꽤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홍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 국장께서 언급하셨던 그 복개 구간 네. 문제도 좀 여쭙겠습니다. 하천을 점검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복개 구간은. 그래서 비점 오염원, 그러니까 뭐 일반 주택이나 상가, 농경지 이렇게 광범위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들어오는 사각지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과 협의회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관련한 방안들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천 복개 구간이 오염은 사각지대라는 건 맞습니다. 복개 구간은 어둡고 접근이 어려워 일반 시민들이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오염원 등 불명수가 많이 흘러나오는 복개 하천에 대해서는 네. 우리 시가 직접 조사기관을 의뢰해서 정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산 하포구 소재 척산천은 90% 이상이 현재 복개되어 있는데 거기 이런 자산동 일원이 재개발 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 배수 설비 공사가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생활 하수가 마산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척산천 복개 하루부에 오염원 차단을 위한 수문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갖춘 우수 토시를 설치하여 청천시에는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강우시에는 하천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연내에 착공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오염이 심한 복개 하천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마산만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 쓰레기가요, 태풍, 장마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런 많은 양의 비, 바람,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외부 작용에 의해서 우수관으로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 마산만 수질 악화시키는 요인일 텐데 최근에 한 발표를 보니까요, 도로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바다 오염을 심각하게 만든다, 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 국장께서 따로 뭐 창원시나 아니면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뭐 실제로 담배꽁초뿐만 아니고요. 많은 이제 도로에 쌓여 있는 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도로나 우리 거리에 나가 보시면 비가 오고 나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다 흘러간 게 결국은 그 하천이나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린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비가 올 때 그렇게 이제 쓸려가는 그런 오염원들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창원에서는 아직 이 이제 비점 오염원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하천이나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조차 지금 기초 자료조차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비점 오염원은 이제 도시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불투수층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물이 이제 비가 와서 떨어지면 땅 속으로 이게 스며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로 표면을 따라서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스며들지 못하고 이제 물 순환이라고 합니다. 물이 네. 스며들 것은 스며들고 흘러갈 것은 흘러가고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런 물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대로 된 물 순환이 아니라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스며들 수 있는 물들을 다 이제 불투수층이 막아버리는 그런 물 순환의 왜곡이 굉장히 심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이 창원의 부분은 굉장히 조금 기초적인 조사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의 많은 노력들과 그다음에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창원은 아직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늦은 편이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창원시장님께서 임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짧은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국가에서 나서야 될 부분들은 국가에서 좀 나서야 되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나서서 협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현황을 빠르게 좀 파악을 하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를 좀 빠르게 좀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원시 하수시설과 김태종 과장,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이성진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